여러분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내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불어나고 있다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만약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환율을 막아내기 위한 총알바디로 쓰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꺼내든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이게 단순히 환율 잡는 묘수가 아니라 미국의 경고장까지 날아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내 주머니 털리기 전에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표를 보며 한숨 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025년 12월을 기점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1,400원을 훌쩍 넘겨 1,470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100원이나 1,200원 하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 같은데 이제는 1,500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1997년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었던 그 서늘한 공포를 이 숫자를 통해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장 우리가 넣는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마트의 수입 식자재 가격이 뛰며 기업들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야 하니 결국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네 장바구니 물가 폭등과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이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환율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환율 전쟁의 최전선에 긴급 투입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강한 외환 보유액이라는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이 매달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떼어내고 있는 우리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묘수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여의도 금융시장의 베테랑들과 바다 건너 미국 재무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2022년 불과 100억 달러 한도로 시작했던 국민연금과의 거래가 2026년 현재 무려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조 원 이상의 규모로 폭증했습니다. 단순한 부처 간 협력을 넘어 사실상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의 최후 저지선으로 징집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위험한 거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오늘 아주 샅샅이 그리고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왜 외환 시장의 슈퍼고래이자 동시에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운용자산만 1,000조 원을 훌쩍 넘기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는 이 거대한 자금을 다 굴릴 수가 없습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이 여기서 더 주식을 샀다가는 시장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고 또 한국의 저성장 기조 탓에 국내 투자만으로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불리기에 수익률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익을 못 내면 연금 고갈 시점은 더 당겨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생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주식을 사고 런던의 랜드마크 빌딩을 사고 전 세계의 우량 채권을 쓸어 담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해외 자산을 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원화가 아닙니다.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원화지만 해외 투자를 하려면 국민연금은 이 원화를 외환시장에 내다 팔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해외 투자를 위해 환전해야 하는 돈은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외환시장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달러를 사겠다고 주문을 넣는 순간 시장은 요동칩니다. 달러를 사려는 거대한 수요가 발생하니 달러 값은 오르고 반대로 시장에 풀린 원화 값은 떨어집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해외 투자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국내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는 가장 강력한 환율 상승의 주범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평소처럼 환율이 1,100원이나 1,200원대에서 안정적이라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의 국부를 늘리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1,470원을 넘나드는 초비상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킹달러 현상이 지속되어 원화가 맥을 못 추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공룡이 나타나 시장의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니 환율은 도무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서민경제가 파탄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런 기계적인 대규모 달러 매수세가 그야말로 눈엣 가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에게 해외 투자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간 연금 수익률이 떨어져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낸 묘수가 바로 외환 스와프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아, 지금 외환 시장에 나가서 달러를 사면 환율이 폭등하니까 제발 시장에 나가지 말고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달러를 직접 빌려가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외환 스와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지고 있던 원화를 한국은행에 맡기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화에게서 달러를 꺼내 국민연금에 빌려줍니다. 국민연금은 이 달러를 들고 조용히 해외 투자를 하러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환 시장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달러 매수 세력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시장 수요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중한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파는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시장에서 환전할 때 드는 수수료를 아끼고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아주 스마트한 윈윈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임시방편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시적인 제도가 되어버렸다는 점, 그리고 그 규모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점입니다.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 잠시만 뚜껑을 덮어두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이 스와프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늘려 무려 650억 달러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2022년 말 처음 100억 달러로 시작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불과 3년여 만에 규모가 6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초 종료 예정이었던 계약 기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시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기 위해 설정하는 전략적 환해지 비율 역시 2026년 말까지 1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부는 이제 이 스와프를 위기 탈출용 비상구가 아니라 아예 환율을 틀어막는 핵심 댐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1470원이라는 고환율이 뉴노멀이 되자 국민연금을 동원한 인위적인 환율 관리 역시 뉴노멀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환율이 조금만 튈 것 같으면 정부는 습관적으로 국민연금의 팔을 비틀어 스와프 한도를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위험, 즉 국제사회의 시선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자국과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정부의 힘으로 환율을 조작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환율 보고서를 발간해 전 세계의 외환 정책을 현미경처럼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나라를 환율 조작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외환 스와프에 대해 이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다 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라는 공공기관끼리의 내부 거래일 뿐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일종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회색지대를 파고든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기류가 심상치 않게 바뀌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외환 스와프 증액 사실을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면 통계에 잡히고 비난을 받으니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대리인을 내세워 사실상의 환율 개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우회 개입 혹은 대리 개입이라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우리는 시장에 손 안 댔어, 우리는 깨끗해 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연금의 손발을 묶어 달러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싱크탱크인 외교협회 브래드 세서 같은 권위 있는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연기금을 이용한 불투명한 개입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만약 미국 재무부가 이를 근거로 한국을 환율 조작국이나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다면은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추락하고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고작 환율 몇십 원을 방어하려다 국가 경제 전체가 국제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소탐대실의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외적인 리스크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이 맡긴 피 같은 돈을 잘 굴려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고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한국은행의 출장소도 아닙니다. 오로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할 때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호출해 달러 사지 말고
말고 우리랑 스와프하라 고 요구하고 그 규모가 650억 달러까지 커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연금이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물론 정부는 현재 스와프 조건이 국민연금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거래 비용도 아끼고 달러도 구하니 좋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어떨까요? 만약 환율 시장 상황이 변해서 스와프를 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직접 환전하는 게 국민연금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되는 시기가 온다면 과연 국민연금이 정부에게 저희는 수익률을 위해 이제 스와프를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650억 달러라는 거대한 자금줄이 얽혀 있고 정부의 환율 방어 논리에 깊숙이 포섭된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은 사실상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정책 도구로 쓰이기 시작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는 명백한 관치금융의 부활이며 연금 운용의 대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환 보유액의 착시 현상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 달러를 빌려주면 장부상으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총액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채권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당장 제2의 IMF 같은 국가부도 위기가 닥쳐서 현금 달러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국민연금에게 빌려준 650억 달러를 즉시 회수해서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돈으로 이미 해외 주식을 사고 빌딩을 사버렸기 때문에 그 자산을 당장 팔아서 현금화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외환 보유액 통계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즉시 쓸 수 있는 가용 외환 보유액 사이에는 650억 달러만큼의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외환 곳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착시 현상은 위기 대응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스와프는 어찌 보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을 감추면서 환율을 방어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자 국민의 눈을 가리는 일종의 분식회계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외환 보유액은 위기 시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장부상 외환 보유액과 실제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이 달라서 겪었던 국가적 치욕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 가격의 기능을 왜곡시킵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말하듯 가격은 신호입니다. 환율이 1470원이라면 그 가격이 주는 경제적 시그널이 있습니다. 수입을 줄이고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기업들은 체질을 개선하라는 뼈아픈 신호입니다. 시장은 이 가격 신호에 따라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억지로 환율을 누르고 1,400원대에 묶어두면 경제 주체들은 왜곡된 신호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외환시장의 딜러들은 국민연금 물량이 시장에 안 나오니 환율이 이 정도지 만약 저 댐이 무너지면은 1,500원, 1,600원도 순식간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의 환율은 국민연금이라는 댐으로 억지로 막아놓은 인위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댐이 무너지거나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스와프를 중단해야 할 때 억눌렸던 환율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오버슈팅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드는 정책은 언제나 실패했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율 1470원 시대 분명 우리 경제는 위기입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그 수단이 왜 하필 국민연금이어야 하는지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비상금 통장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5천만 국민의 노후 생존권이 걸린 최후의 보루입니다. 기금 운용의 제일 원칙은 수익성과 안정성이지 물가 안정이나 환율 방어 같은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까지 연장된 계약 그리고 6배나 불어난 650억 달러라는 규모는 더 이상 이것이 임시방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이 외환당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그리고 한국의 외환시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경고 등은 이미 켜졌습니다. 연금을 이용한 우회적인 환율 관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메시지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연금의 수익성까지 훼손하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환율 안정은 국민연금의 팔을 비틀어 달러 수요를 숨기는 눈속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수출을 늘리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 자금이 스스로 들어오게 만드는 전공법만이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외환 보유액 수치 관리와 당장의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볼모로 잡는 이 위험한 거래, 이제는 멈추고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단 1%만 떨어져도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당장의 환율 10원을 막기 위해 미래의 100원을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뼈 아프게 자문해 봐야 할 때입니다. 1470원의 고환율 시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의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위기이니 연금이 돕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연금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